자, 여기에 마라 해삼에는 이제 야채가 들어가거든요. 해삼은 조금 더 물러가 있거라 한 다음에 야채를 제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죽순이거든요. 죽순에 들어있는 흰 부분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고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죽순 넣어주시고요. 죽순 그러면 힘의 상징이죠. 자, 죽순 이렇게 썰은 거를 접시에다 이렇게 옮겨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새송이에요. 새송이도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갖다가 다 죽순 모양 이렇게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삼 모양하고 다 맞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새송이를 이렇게 썰고 있죠. 자, 여기에 새송이 썰은 것도 앞으로 옮겨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피망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피망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자른 걸 갖다 씨를 제거하고요.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어떤 그 정확한 그 모양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썰어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망, 어슷어슷 마구제비를 이렇게 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붉은 홍고추를 제가 이렇게 하나를 준비를 해 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붉은 홍고추가 아니고 붉은 피망을, 홍피망을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홍고추 1개 정도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볶는 거를 갖다가 고추기름에 볶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붉은 고추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홍피망을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와, 고추씨를 갖다 여기서 꺼내려니까 막 사방으로 튀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이렇게 되면은 고추씨는요, 여기 씨가 좀 들어있으면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또 털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슷어슷 이렇게 썰어주시는데 너무 굵지 않게 썰어주세요.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늘지도 않고 너무 굵지도 않게 요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양념 준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념 준비는요, 여기에 생강은 다져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늘은 어떻게 써느냐면요,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썰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서 마늘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늘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마늘 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늘 다 썰은 걸 여기다 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를 넣어야 되는데 파 써는 방법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을 갈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반을 갈르세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바둑판 모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마티형으로 썬다고 말들을 해요. 이렇게 말발굽처럼 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썰은 거를 마늘 위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합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파, 마늘, 생강, 양념 준비는 됐거든요. 그럼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요 해삼하고 그 다음에 야채들을 한번 끓는 물에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음식은 끓는 물에 이렇게 잘 데쳐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물이 이렇게 끓고 있죠? 물이 이렇게 끓으면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요, 식용유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야채하고 해삼을 데쳐내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 코팅한다고 그래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야채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를 날야채를 볶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넣는 게 뭐냐면 요 해삼이에요. 이렇게다 해삼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식용유 집어넣고 야채하고 해삼까지 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지금 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치는 건 요 정도로만 데치는 거예요. 오랫동안 데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데쳐졌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 체에다가 이렇게 쏟아주세요. 그래서 물을 받쳐내는 거죠.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이 뜨거워지면은 이제 야채랑 해삼이랑 같이 볶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이 빠지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해놓게 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그 다음에 딱 끓네요.
그래서 이렇게 볶음질을 할 때에 굉장히 열 전도율이 높아서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라이팬이 뜨거워지면은 넣는 게 뭐냐면요. 고추기름이에요. 식용유에다 볶는 게 아니고 고추기름에다 볶는데요. 고추기름은 이렇게 시장이나 어떤 마트나 백화점에 가시게 되면은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씨 기름을 사면 안 돼요. 고추씨라고 적혀 있는 기름은 너무 많이 맵기 때문에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추기름 그렇게 적혀 있는 걸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라이팬이 뜨거워지면 여기다 이렇게 고추기름을 넣어 볼게요. 고추기름 여기다 다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 마라해삼은 조금 매운맛이 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고추기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생강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생강을 넣어주세요. 생강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생강을 여기다 이렇게 볶는 거죠. 생강 여기다 이렇게 볶아서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강의 향이 나오면요. 넣는 게 뭐냐면 파하고 마늘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파하고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불을 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파, 마늘, 생강을 이렇게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와, 지금 굉장히 매콤한 맛이요. 확 올라오는데 오늘 해산볶음은 그냥 매콤한 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하고 마늘이 이렇게 향이 다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청주거든요. 자, 여기다가 청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국 냄새를 이렇게 풍기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간장이거든요. 간장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향이 참 좋아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술 넣고 간장 넣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볶은 다음에 이 야채들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자,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으면서 볶으면서 이제 또 넣는 게 뭐냐면요. 두반장이에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두반장인데 우리나라 고추장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대형 마트나 그런 데 가면 전부 파니까요. 이렇게 두반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볶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얼큰한 맛이 나오면서도 한국 사람 입에 참 잘 맞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후춧가루거든요. 후춧가루는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이에요. 조미료 사용을 안 하려고 설탕을 조금 제가 넣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설탕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또 한번 이렇게 볶아주신 다음에 이제 굴소스예요. 여기다가 굴소스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자, 굴소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굉장히 지금 뜨겁게 잘 볶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요. 치킨 육수.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치킨 육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끓어오르면 넣는 게 뭐냐면요. 녹말물이에요. 자, 녹말물은 녹말가루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어서 만드는 거를 녹말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감자 녹말로 해주셔야 촉촉하고, 네, 부드럽고